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평가 대비 방문 요양 직원 면담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질문을 듣고 제가 답변하는 내용을 잘 들으면서 입으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은 언제 누구에게 받았나요? 저희 센터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받는데 올해는 1월에 센터장님이 지침 내용을 꼼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입사하고 언제 교육을 받았나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바로 다음날, 아무튼 업무 시작하기 전 이틀 이내에 신규 직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7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어른들께 위험한 결핵이나 독감, 그리고 코로나나 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감염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하고 서비스 전후로 비누로 깨끗이 씻습니다. 어르신 생활하시는 공간은 주기적으로 청소해서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감염병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 몸은 늘 청결하게 닦아드리고요. 특히 주방 행주나 식기류는 자주 소독해서 위생에 신경 써야 합니다. 욕창 발생 요인을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이 오래 한 자세로 누워 계시면 살이 눌려서 생기기도 하고요. 영양이 부족해서 살이 마르거나 대소변 조절이 안 돼서 피부가 젖어 있을 때 생기기 쉽다고 알고 있습니다. 욕창 예방 방법을 말해보세요. 최소 2시간마다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저귀 갈 때마다 피부 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젖은 시트나 옷은 발견하는 대로 바로바로 새 것으로 갈아드려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욕창 매트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욕창 관리와 치료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욕창 자리가 더 눌리지 않게 자세를 계속 바꿔드리고요.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 관리합니다. 상태가 어떤지 늘 기록하고 센터에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몸을 무리하게 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물건 들 때 올바른 자세를 지키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풀어줍니다. 필요하면 복대 같은 보조 도구도 사용하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물건을 들 때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요? 허리를 숙이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몸을 낮춘 다음 물건을 내 몸쪽 가까이 붙여서 다리 힘으로 번쩍 들어 올려야 합니다. 인권 침해 유형을 말해보세요.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폭언이나 폭행, 그리고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것들이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인권 침해 대응 지침과 대응법은 무엇인가요? 우선 1단계로 단호하게 중단 요청을 하고요. 계속되면 2단계로 녹음이나 녹화를 하겠다고 안내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는 3단계에선 서비스를 일단 중단하고 현장을 벗어나서 센터에 바로 보고합니다. 위험하면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말해보세요. 그건 제 업무가 아니라고 어르신께 잘 설명드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요구하시면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센터에 보고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어르신이나 가족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웃으면서 이런 일은 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정중히 기분 나쁘지 않게 기준을 설명드리고 필요시 센터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직원 인권 침해 시 센터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센터에서는 일단 제 안전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보호자에게 상담과 경고를 하고 제가 심리적으로 힘들면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충 발생 시 접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센터에 비치된 고충 처리함에 내용을 넣거나 센터장님이나 사회복지사님한테 전화나 대면 상담을 요청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충 처리 절차와 처리 결과, 통보 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충을 접수하면 센터에서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저에게 결과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 교육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르신들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학대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받았습니다. 노인 권리 보호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르신도 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접받을 권리,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신체를 함부로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 학대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때리는 신체적 학대, 욕설하는 정서적 학대, 그리고 성적, 경제적 학대, 어르신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방임이나 유기가 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잘 받고요. 센터에 붙어 있는 포스터나 안내문을 보면서 숙지합니다. 센터에서도 보호자와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수급자 파일철에 넣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발생 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면 즉시 센터장님께 보고하고요. 노인 보호 전문기관인 1577-1389나 경찰서 112에 바로 신고합니다. 서비스 제공 전 어르신의 상태와 급여 제공 계획서를 숙지했나요? 네, 서비스 들어가기 전에 센터장님이 급여 제공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셔서 어르신이 어디가 편찮으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현재 돌보시는 어르신의 질병, 신체 상태, 인지 상태를 말해보세요. 우리 어르신은 고혈압이 있으셔서 약을 드시고 왼쪽 편마비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정신은 맑으신데 가끔 단기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이십니다. 어르신 서비스 제공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저희 어르신은 혈압약 제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편마비 때문에 낙상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 늘 불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땐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천천히 설명드려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기능회복 훈련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 같은 기본 동작 훈련이랑 스스로 식사나 배설을 하실 수 있는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 있습니다. 어르신께 어떤 기능 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있나요? 어르신 관절이 굳지 않게 팔다리 관절 운동을 매일 한 번씩 도와드리고 집안에서 천천히 걷는 연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어르신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좋아졌을 때, 또는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이런 서비스를 더 해달라 혹은 덜 해달라라고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변경합니다. 어르신 서비스 시작 전 인수인계는 언제 누구에게 받았나요? 어르신 댁에 처음 서비스 나가기 전에 센터장님과 사회복지사님께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첫날은 센터장님이 같이 가셔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인수인계 받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르신이 앓고 계신 병명이나 복용 약물, 그리고 집안 구조, 그런 생활 환경이나 어르신께서 특별히 좋아하시거나 싫어하시는 것들, 그리고 싫어하는 음식 등을 인계받았습니다. 응급 상황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나 음식물이 걸리는 질식, 그리고 경련, 화상,
낙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정지 발생 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의식을 확인하고 의식이 없고 반응이 없으며 정상 호흡이 아니라면 심정지를 의심해야 합니다. 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가슴 중앙 부위를 약 5cm 눌러주며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해야 하고 4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뇌손상이 온다고 교육받았습니다. 질식 상태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어르신이 기침을 할 수 있게 유도해보고 안되면 뒤에서 안고 위로 손을 밀어 올리는 하임리히법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119 연락도 바로 해야 합니다. 경련 시 기도 확보 등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경련이 일어나면 먼저 어르신께서 다치지 않게 주변의 위험한 물건부터 치우고요. 경련을 하는 경우 구토를 하거나 침 분비가 많아집니다. 똑바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구토나 침이 폐로 넘어가 흡인이 되면 폐렴이 생길 수 있어요.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려서 침 같은 거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한 다음 잘 관찰해야 합니다. 경련이 오래 지속된다면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나요? 찬물에 화상 부위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하고 열기부터 식혀야 합니다. 옷이 달라붙었으면 억지로 떼지 말고 가위로 잘라내고 깨끗한 거즈로 덮어서 병원으로 모십니다. 골절, 낙상 발생 시 주의사항과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어르신을 절대 억지로 일으키면 안 됩니다. 뼈가 부러졌을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안심시켜드리고 바로 119에 신고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낙상이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어르신 하체 힘이 약하거나 어지러울 때 생기고요. 집안 바닥이 미끄럽거나 조명이 어두울 때 또는 물건이 발에 걸릴 때 자주 발생합니다. 낙상을 막기 위한 예방법은 무엇인가요? 항상 부축해서 천천히 움직이고요.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집안을 밝게 유지합니다. 어르신께 꼭 맞는 신발을 신겨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매 어르신 문제 행동 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당황해서 같이 화내지 말고 어르신 마음을 수용해 드려야 합니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안심시켜 드리고 위험한 행동을 하시면 센터와 연락해서 대처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안내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르신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나중에 의식이 없을 때를 대비해 미리 보건소나 병원에 신청하실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은 센터장님이 안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막상 대답하려면 기억이 잘 안 나시죠? 평가 시 중요한 부분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먼저는 태도입니다. 평가관의 질문을 끝까지 듣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말하시는 게 점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간 날 때마다 틀어보시고 귀에 익숙해질 때까지 들어보세요. 다들 좋은 평가 받으시길 응원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요양보호사님들과 공유해서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